이게 딱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는 ENFP라서 난 계획 안 세워, 못 세워. 또 난 INTJ라서 나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투자 아카데미 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바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투자가 요즘 얼마나 쉬워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마트폰 하나면 3분 만에 계좌 개설하고 클릭 몇 번이면 주식 매수 완료! 침대에 누워서도 카페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투자,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경험하신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구면이죠. 올해가 전역하신 권홍준 병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웅주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군대에서 투자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아, 원래도 약간 좀 톤다운인데 더 뭔가 어두워지시는 느낌이 자, 지금 불안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투자하다가 손절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40만 원이요. 아! 근데 이게 20대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잠깐 한번 울까요? 너무 아깝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아까운데 한 달 이게 알바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진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돈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중간에 울컥하시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군대에서도 저는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그 점이 좀 신기하거든요. 요즘 군대 많이 바뀌었죠? 네, 일가 중에는 직접 거래는 못하지만 개인 정비 시간에 경제 뉴스 찾아보고 주식 시세, 코인 그래프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꽤나 적극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군대에서도 돈을 불러야 한다.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이런 생각들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동기 중 한 명은 해외 전기차 주식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거든요. 300만 원? 네. 대박인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도 주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 이야기만 들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저도 손절해도 그 얘기를 대놓고 안 하니까 다들 성공담만 있죠. 그러니 듣는 사람은 투자하면 다 돈 벌 수 있겠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운이 좋았어요. 휴가 때 친구가 이거 괜찮다더라 해서 50만 원을 넣었는데 휴가 끝날 때쯤 70만 원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수익을 좀 봤어요. 야, 이거는 근데 사실 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꽤 짭짤한 수익이잖아요. 네, 그때 진짜 나 투자 재능이 있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근데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소위 그 비기너스럽? 뭐 초심자 행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수익을 보통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서 바로 100만 원을 추가 매수했는데 이번에 더 크게 가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곧 오르겠지 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지하실까지 뚫어가지고 휴가가 끝나서 복귀해야 됐습니다. 근데 부대 복귀하고 나서도 가능할 때마다 계속 하긴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예약 매도로 6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앞뒤 자르고 보면 도박 중독 그 무슨 약간 후일담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러면 토탈 4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거군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 수익은 그냥 운이었고 솔직히 저는 도박처럼 운에 기대서 덜컥 투자를 해버렸더라고요. 어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얼마나 떨어졌을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경이 쓰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컸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알아보고 해야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한 동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요? 다른 친구들도요? 네, 어떤 친구는 저보다 더 큰 손실을 받고 어떤 친구는 아예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친구 별명이 애국자였는데 공짜로 군생활 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드네.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네요. 네, 선임들도 뭐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간부님께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각자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토론방, 카톡 단체 토론방 이런 데 들락날락거리면서 혼자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독인객인이라고 하죠. 맞죠?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살아있는 지금 권홍준 병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수록 궁금해지는데 아니 이런 일들이 과연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군 전체의 현상일까요?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을 특별하게 또 모셔봤습니다. 이분도 또 구면이죠. 여러 부대를 다니시면서 장병들에게 직접 금융교육을 하고 계신 김병일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일입니다. 대표님. 그 방금 권홍준 병장님 솔직히 지금 등장 안 하셨지만 옆에 듣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 부대만의 어떤 특별한 사례인가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교육하는 거의 모든 부대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흔합니다. 정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권홍준 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에서 정보 추천 받고 주변 성공 사례 보면서 따라하다가 손실 보고 후회하고 이런 패턴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권홍준 병장님이 겪은 일은 20대, 30대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주변 성공 사례를 보고 시작하고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엔 과신해서 손실 보는, 이게 나이랑 장소 불문하고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군대가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다만 군대에는 이런 문제가 더 선명하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이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는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외부 전문가 만나는 건 더 힘들죠. 결국 생활관에서 같이 잠자는 동기 선임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월급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규칙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과소비, 무모한 투자를 유도할 때도 있어요. 다음 달에 월급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박성처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통장 보면서 이 돈으로 뭐 해볼까?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투자도 시작해볼까 하는 건데 문제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게 진짜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첫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나도 재테크해야지 하는 사회초년생들, 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어떻게 이거 투자 한번 해볼까? 하는 대학생들 다들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게 초보 투자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것이 이제 군대의 특징이에요. 군대에서는 일과 시간에는 핸드폰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휴게 시간이나 저녁에 잠깐 보는 게 전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예약 주문을 하거나 또는 24시간 거래되는 코인 단타 매매 같은 위험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이나 진정한 진짜 금융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이게 비단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보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거군요. 이 군대는 초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집단 생활, 그리고 처음 만져보는 목돈, 그리고 부족한 준비, 이 세 가지가 겹쳐지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군대에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대든 사회든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0점 조정이요. 맞습니다. 0점 조정 안 하고 쏘면 아무리 쏴봐야 표적에 맞질 않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투자가 너무 쉬워졌어요. 이 성공담도 넘쳐나고 핸드폰으로 앱 하나만 깔면 3분 만에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또 클릭 몇 번이면 매수 매도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온라인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 주식은 어떻지? 이 기업이 어떻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걸 알아보기 전에 덜컥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0점도 맞추지 않고 운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부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입대하면 경제교육을 필수로 받게 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도박 예방 교육도 의무로 들어야 하고요. 저 같은 외부 강사들이 부대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리 장병들의 투자가 위험하다고 해도 투자하지 마 라고 해서
막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교육이 다 되지는 않아요. 교육 한두 번 받는다고 다 알아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는 것과 알고 행동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렇네요. 매일매일 배워야죠. 맞아요.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 있고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하고 투자가 무엇인지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오늘 투자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구면이죠, 역시. 올바른 투자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가 조재영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네, 이걸 옆에서 또 듣고 계셨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조재영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그시 하시다가 타이밍 되니까 딱 이렇게 꼬리를 고추 세우셨는데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좀 어떠세요? 사실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이야기지만 뭐 너무너무 흔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병장님뿐만 아니라 처음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은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학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저희가 뭘 잘못한 거죠?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투자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됐던 것을 모르고 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혹시 투자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성향 같은 거 뭐 파악해 보거나 진단해 보신 적 있어요? 투자 성향이요? 그냥 돈 벌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MBTI 알고 있어요? 저 ISTP예요. 이게 딱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는 ENFP라서 나 계획 안 세워, 못 세워. 또 난 INTJ라서 나는 뭐 완벽주의자야. 이런 거 우리 머릿속에 싹싹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투자할 때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바로 덤비는 거죠.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뭘까? 이런 생각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약간 찔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져서 그래요. 너무 쉬워져서. 그러니까 상품 가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투자 성향 진단 같은 거 클릭 몇 번 딱딱딱 하면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별 고민 없이 바로 주식 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 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왜 투자 MBTI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성향을 제가 큰 카테고리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 추구형입니다. MBTI로 치면요, J 중에서도 이제 극 J, 빅 J 같은 거죠. 계획대로 다 통제돼야 되고 그래야 속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원금 손실 못 참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원금은 꼭 지켜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국채 이렇게 안전한 상품 위주로 가야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한 거죠.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안전한 거에 가치를 크게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균형 추구형 또는 뭐 중립 투자형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적당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참을 수 있어. 뭐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자산과 채권 자산을 대략 한 5대5 정도로 분산 투자한다. 요게 이제 이분들한테는 가장 맞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수익 추구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완전 공격성이 높은 이 투자를 위해서는 큰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타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 된다. 마음뿐만 아니라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나도 나 그 돈 안 건드리고 버틸 수 있어. 이걸 진짜 솔직하게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 이걸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이 돈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건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또 마이너스 40% 찍힌 계좌 보고도 괜찮아 하면서 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버티는 거고요. 마이너스 30%도 딱 찍히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분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생활비까지 투자에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빚을 내던가.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팔거든요. 아니 근데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수익 추구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사실 수익 추구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언뜻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나는 위험해도 괜찮아 이랬는데 막상 손실 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일광화 중에도 계속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 성향은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난 손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내 계좌에 딱 마이너스 30% 프린트 된 거를 확인을 하면 이때는 이제 내 성향을 진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생각보다 유리 멘탈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바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분산 투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 이게 분산 투자의 대표적인 표현이겠죠. 예, 들어봤습니다. 분산 투자. 근데 저도 그 말을 많이는 들어봤는데,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역시 민차님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홍준병장님, 분산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 대형 반도체 기업 여러 개를 함께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땡전자랑 S땡, 하이닉땡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샀다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산 투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요? 저 여러 개 샀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개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저 빵집 가서 빵 좀 골고루 사와라 그랬는데 밤 식빵 하나, 우유 식빵 하나, 모카 식빵 하나 이렇게 죄다 식빵만 사오면 이거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분산 투자는 그 분산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의 투자라는 거거든요. 먼저 분산 투자는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투자를 나눠서 하는 게 분산 투자죠. 뭘 나누느냐? 그 방법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업종을 나누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건데 시기마다 잘 되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부진한 업종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이 안 좋을 때는 금융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사지 말고 금융주, 소비재주, 헬스케어주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업종에 나눠서 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역을 나누는 겁니다. 한국 주식만 사지 말고 다른 나라 주식도 썩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내 주식이 다 떨어지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멀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에 한국 주식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올랐던 것처럼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대상을 나누는 겁니다. 주식만 사지 말고 채권, 금, 부동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류에다가 나눠 담는 거죠. 그래서 주식 떨어질 때는요. 다행히 채권은 올라가요. 이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또 중요해요. 시간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00만 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다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오늘 주가가 제일 비싼 날이었으면 나는 폭망하는 거죠. 근데 10만 원씩 몇 달에 걸쳐서
나누어 사면, 즉 시간을 분산하면 비싸게 샀을 때도 있어요. 또 좀 싸게 샀을 때도 있어요. 또 그 다음 때는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사면 비쌀 때는 조금만 사게 되고요. 쌀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결국 평균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운 나쁘게 제일 비싼 날에만 사는 거를 피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적금 들듯이 매달 자동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알아서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 복무 중에는 이런 장기 적립식 투자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시간이 알아서 리스크를 줄여주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하면 손실은 거의 뭐 안 나는 건가요? 뭐 손실이 아예 없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어떤 방식이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금 같은 거 빼놓고 투자 상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러면 왜 굳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있거나 없거냐라기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죠. 즉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변동성을 줄여주는 거죠. 시장 전체가 폭락하면 다 손실을 보겠지만 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현실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위험 관리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투자에 익숙해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부대에서도 손실 날 수 있어요 하면 다들 네네 하고 투자를 시작하는데 막상 10만 원만 떨어져도 엄청 불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투자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현인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나라고 한번 찾아보면요.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게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냐? 일시적인 하락이라면 그냥 기다려야 될 거고 아니야 이건 이 회사 수익 구조에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파는 게 낫겠어. 이 중요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그 비즈니스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해야 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시장도 알아야 되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투자 습관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일단 한 걸음부터 한번 디뎌 보십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요. 특히 병장님 잘 들으세요. 네. 경제 뉴스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보죠. 오늘 뉴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그래 금리가 올랐나 보네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야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네. 그러면 이자 내고 나서 쓸 돈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은 그 물건 파는 기업들 매출도 줄겠네. 또 기업들도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겠구나.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도 줄고 이자도 늘고 아이고 이러면 수익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 한 줄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였네요. 저는 그냥 금리 올랐구나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처음엔 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뉴스를 보자마자 그래? 그럼 이 업종은 타격 받겠는데? 이 회사는 혜택을 받겠는데? 요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요게 끝이 아닙니다. 미안하게도. 예.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알아야 될까요? 한번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S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다들 이제 뭐 반도체 만든다,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죠. 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긴 한데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반도체를 만드는 건지, 뭐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인지, 시스템 반도체인지, 아니면 반도체만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인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무지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 네, 두 번째는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뭘 팔고 어디에 파느냐, 특히 경쟁자가 누구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고객사에게 만약에 뭐 생각지 못한 악재가 발생했다. 그럼 내 회사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또 경쟁 회사에 호재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스스로 바로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와, 이렇게까지 알아야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이 산업의 전망은 어떤가? 그러니까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업종, 인더스트리의 전망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 거냐, 아니면 쇠퇴할 거냐. 아, 근데 그 이 정도면은 완전 기업 분석 전문가 수준인데요. 아니,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돈을 투자하려면 기본은 알아야죠. 기억나시죠? 아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저 알아요.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죠. 투자하려면 그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기업을 이해하고 나면 최악의 상황, 기업의 주가가 왕창 떨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럼 저희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IR 자료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 조회하면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정보도 많고 용어도 새롭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할 일이 정말 많죠. 경제 뉴스도 봐야 되고 기업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 공부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 이런 경제 공부, 기업 분석 능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투자하면서 천천히 쌓아가면 되거든요. 급할 거 없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처럼 시간이 제한적이거나 아직 투자 공부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ETF입니다. 이런 상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내 상황에 맞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고를 것인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이런 걸 알아가는 것도 투자 공부의 한 단계죠. ETF요? 그게 정확히 뭘까요? 예, ETF는요, 뭐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이긴 해요. 근데 뭐 약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거죠. 이미 분산 투자가 다 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 하나만 사도 요 안에 수십 개, 어떤 건 수백 개의 기업이 동시에 투자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편하네요. 그렇죠. ETF가 딱 그거예요. 뭐 삼성, 현대차, LG, SK 이런 회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사지 않고 ETF 하나만 사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는 매달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등병 때는 적게 받고 병장 되면 좀 더 받고 이렇게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ETF 투자하게 설정해 두면 시간 분산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제가 생활관에서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품 몰래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초보 투자자가 개별 종목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해요. 근데 ETF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죠. 또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 위한 뭐 내 지식도 많이 필요 없긴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경제 흐름이나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템들이 뭔지는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뭐 투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처럼 한 번만 딱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굴러가죠.
자, 이 두 전문가님 말씀만 들어봐도 이것만 체크하고 시작해도 훨씬 안전하겠네요.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사격에 0점 맞추기부터 해요.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도 0점 조정하지 않으면 표적에 못 맞추잖아요. 네.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 성향 파악하고 분산 투자 이해하고 리스크를 알고 이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세요. 조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영 전문가님. 예. 네. 목표, 내 투자 성향, 그다음에 리스크 요 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뭐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은 기초를 좀 탄탄히 이제 다져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얘기했던 ETF, 그다음에 ISA라는 계좌, 뭐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나한테 맞는 상품은 뭐냐? 이런 스마트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권홍준 병장님께서도. 혹시 저처럼 손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실패를 경험 삼아 앞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실패도 배움이라는 거. 저도 작은 돈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예, 저도 병장님과 똑같이 옆에서 초보 투자자인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분과 함께 또 실전,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 찾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